도시에 이르러 태수는 봉행인 천우위문에게 명을 내려 검은 명주 3단, 솜 5편, 옥색 명주 1단, 푸른 명주 1단, 분지 10속과 보통종이 5속을 내게 보내었고, 김백선을 포함한 3사람에게는 흰모시 2단, 일본 옷 1벌, 분지 3속과 보통종이 3속씩 각각 보내주었다. 우리와 함께한 선인들도 잊지 않고 무명과 일본 옷과 종이를 나누어 주었다. 나는 태수에게 살해하기를 주신 물건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검은색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게다가 너무 많이 주셔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다만 옥색과 푸른색의 명주 2단과 5편의 솜으로 두터운 옷을 만든다면 좋게 추위를 막을 수 있으니 검은 명주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검은 명주를 돌려주니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나는 이를 심낭병위의 초소로 보냈지만 또한 받지 않아서 글을 하나 남겨둔 채 억지로 그의 집에 놓아두고 돌아왔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러하다. 신곡 심낭병위에게 편지를 드립니다. 죽게 되었을 목숨이 때마침 구해준 은혜 입음이 상가도 같습니다. 넋이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언제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태수께서는 여러 단의 명주를 제게 보내주셨는데 헤아려 보니 옷을 짓고도 남음이 있어서 검은 명주 3단을 돌려드려 조금이나마 살해합니다. 귀하는 이 뜻을 받아주시고 물리치지 않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전에 머물고 있는 동안 매일 세끼마다 밥, 국, 술을 3차례씩 대접하였고 간간히 별도로 먹을 것을 보내주었다. 여러 날 굶었다가 점점 배부르고 편안해졌다. 하루는 태수가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고 겸하여 당지 10장을 보내와서 김백선을 통해 말하길 손자는 예사치로부터 육지의 길을 오시면서 이 고을의 경치를 보셨으니 시를 지어 보내심이 어떠하십니까? 라고 하여 나는 할 수 없이 오던 길에 생각났던 대로 6수를 연서하여 보냈다. 태수는 시사를 제법 즐기며 회화를 좋아해서 그 자신도 좋은 그림을 그린다고 하였다. 또한 강호에서 온 승려인 서류라는 이와 시와 그림을 논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숙식도 함께한다 하였다. 태수는 내가 지은 시를 줌과 같이 보고 자운을 하여 보내어 왔다. 그 시의 일부는 이러하다. 인간의 일은 모두 제대로 안 풀린다. 만났다가 이별함을 어찌 생각했으랴. 봄바람에 이제 돛을 달고 가지만 운산에서 짝한 것을 잊지 마소. 그 후에도 그는 당지를 보내오며 내게 글씨 써주기를 청하였다. 글씨체에 좋고 나쁜 것은 모르고 잠깐 필액이 이리저리 어지러운 것만을 보고는 칭찬하여 마지 않았다. 태수의 칭찬 때문에 거기에 사는 2애 등이 당지를 가지고 와서 글씨 써주기를 청하였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찾아오는 대로 5원 또는 7원으로 그 종이의 장단에 따라 시를 써주었다. 태수는 내가 글씨청함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서 흰 토끼털로 만든 붓을 대중 소를 가려서 보내주었다. 송전에 있은 지 49일 만에 종이에 쓴 것이 거의 100여 권에 이르렀다. 이들이 말하길 문방구를 들여 보답하고 싶지만 앞으로 강호로 가면 반드시 수색을 당하는 일이 있을 터이니 존자의 일행 중에 만약 우리나라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된다면 준자가 벌을 받음을 면치 못하기에 다만 물고기와 술을 올려 살해합니다. 8월 26일 강호의 관백으로부터 육로로 데리고 오라는 통보가 왔다. 태수는 고을에 가로 3사람을 시켜 술을 보내어 위로하였다. 그리고 푸른 명주 2단을 비롯한 여러 선물을 보내주었는데 그 중에는 황금과 독수리 날개도 있었다. 태수가 선물과 함께 보낸 글은 이러했다. 명주와 솜은 선달께서 강호로 가시는 도중에 입을 옷을 짓는데 쓰고자 보내드립니다. 독수리 날개와 황금은 선달께서 무관으로 계시다고 하니 띠를 만들 때 쓰셨으면 합니다. 드리는 것은 다 저의 정을 잊지 마시라는 물건입니다. 그 밖에 술과 국수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나는 독수리 날개와 금, 음식만은 받고 명주는 받지 않았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태수의 말을 전하러 왔다. 길을 떠나는 손님에게 노자를 드리는 것은 그 예가 있는데 하물며 타국의 표류객에게 이를 드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부디 사양하지 마십시오. 가로가 명주를 다시 가져와 놓아두니 부득이 모두 받았다.
그제서야 가로는 기꺼이 돌아갔다. 다음 날에도 태수는 천우위문을 시켜 외옷을 여러 벌 보내오며 우리의 몸이 상할 것을 염려해 주었다. 하루는 서류라는 중이 찾아왔다. 우리는 그간 많은 시를 주고받았으나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가 말하길, 존자께서 이 부중에 오셔서 이미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저는 태수와 같이 있어 일각도 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어주고 받은 시로 정의만은 벌써부터 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승 또한 강호 사람인데 이 부중에서 살게 된 지가 이미 70년이나 되었으니 나그네의 심정이야 피차 어찌 다르겠습니까? 존자께서 바다에 표류된 지가 오래되었기에 고향 댁에서는 반드시 걱정을 하고 아주 비통해 하실 것입니다.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시므로 저는 틈을 내 와서 뵙는 것입니다. 부디 만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역에 있게 되어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을 것임에 실로 비감스럽습니다. 곧 따로 시를 한 수 지어 나에게 주고는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갔다. 올 땐 서계로 정다운 화목했는데 오늘엔 희수가 얽히고 설키는구나. 채 뵙지 못하고 님 보내니 내 호는 꿈마다 그대 따르리. 8월 30일 아침을 먹고 난 뒤 배를 정비해서 선창이 되고 기다리게 했다. 태수는 시외를 보내어 나만 공사로 같이 들어오라고 전했다. 태수가 밖에 대청 위에 나와 맞이하니 그와 같이 서서 읍하였다. 그는 작은 술상을 차려서 봉행들에게 모시고 술잔을 올려 떠나는 길을 위로하도록 하라 시켰다. 그리고 피차 아무 말도 없이 단지 두 손을 이마에 대고 머리를 숙이고는 서서 작별했다. 배에 올라 돛을 가득 올려 달고서 작은 바다를 나는 듯이 건너갔는데 그곳은 진경군이었다. 우리는 이날 바닷가의 한 마을에서 숙박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송전부의 5봉행이 가마를 정돈하고 나를 데리러 왔다. 길을 안내하는 나장이 6명, 심부름하는 사화는 무수히 되었다. 마치 우리나라의 별성행차와도 같았다. 나는 봉행에게 말하길,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가마를 탈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하물며 표류해온 처지인데 이와 같은 폐를 끼치는 것은 심히 편치 못합니다. 탈 말을 정해주신다면 말 위에서 두루 경치도 구경하고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에 외인들이 말하길, 관배께서 잘 호위해서 오라고 명령하셨고 또 태수께서도 정식으로 본부하신 바가 있어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우리는 진경군을 시작으로 남부현, 선대부, 오주, 목신우군 등 5고을을 지나왔다. 고을마다 사람과 물산의 많음이 우리나라 서울보다 배나 되었다. 각 고을을 통과하는데 6에서 7일이 걸렸는데 거쳐온 날을 계산해보니 27일간의 여정이었다. 9월 27일이 되어 드디어 강호에 도착했다. 우리 일행은 대마도주의 처소로 이관되었다. 우리를 데리러 오는 봉행 및 모든 외인들을 차정하는 동안 도주의 집에서 5, 6일을 머물렀다. 당시 막부시대의 제도에 따라 각지의 영주는 교대로 강호에 가 있어야 됐고 또 그들의 처자는 강호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각 영주들은 강호에 자신이 머무를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양 일행이 대마도주의 처소를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9월 30일 술과 국수를 간소하게 차리고 한 방에 모아서 수봉행 3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전별케 하였다. 하루는 두에 5사람과 하외 10사람이 대마도로 인솔해 출발하려 할 즈음 북간에서 데리고 왔던 예에 따라 나는 가마에 태우고 다른 이들은 다 말을 타게 하였다. 하루에 100여리씩 갔는데 가마를 매는 인부와 마필은 각 고을에서 번갈아 내어 주었다. 10월 17일이 되어 대판성에 도착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다가 외선을 타고 해로로 이동했다. 12월 14일이 되어 대마도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한 달 남짓 머물렀다. 우리는 표류 당시 타고 왔던 우리의 배를 송전에 두고 왔었는데 대마도에서 그 배를 받길 원하고 기다렸으나 끝내 오질 않았다. 1697년 2월 2일 외선을 타고 이동하였다. 차회를 정하고 서차를 받았다. 바람이 좋지 못하여 포구마다 들러 머물렀다. 3월 5일 비로소 순풍이 불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부산포에 도착했다.
외관의 금도회가 우리에게 말하길 날이 어두워 검사할 수 없으니 날이 새기를 기다려 검사를 받은 뒤 보내준다 하여 그리하였다. 우리는 가지고 온 짐을 울산 사람의 배에 옮겨 실은 뒤 부산진의 영가대 앞에서 정박하여 내렸다. 부산 첨사가 표류한 사람들의 배가 닿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우리들을 불러 공수를 들으라 했다. 이어 나는 부산성 밖에 있는 기패간 정진한의 집에 당도하였다. 그때 시각이 밤 2경에 이르렀는데 내게 밥을 지어 주었다. 집에서 두 아들과 종이 와서 형님이 지난해 6월에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그래서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관하로 나아가 표류 중 있었던 일들을 공수하였다. 끝.